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증빙을 받으면 7만 원 손해를 봅니다.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증빙을 안 받으면 7만 원 이익을 보는 거고 음식점의 경우에 그렇게 돼요.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아까 내용을 보니까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간이과세자인데 매입할 때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런 거를 받아야 되냐 요거를 여쭤보셨는데 이제 좀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내용,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간이과세자가 지출을 할 때, 사업용 지출을 할 때, 증빙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그죠? 여러분, 간이과세자분들 다 궁금해 하실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놓으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결론이라기보다는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 받아야 돼요. 원래 모든 거래에는 증빙을 발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이라는 거는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 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는 거죠. 그 영수증인데 이제 세법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영수증, 사업자들이 이제 뭐 세금 신고할 때 인정해주는 영수증이 이제 적격증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적격증빙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이 네 가지 증빙을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이과세자든 뭐 일반과세자든 소비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하고 거래를 했으면 나한테 물건을 판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업자 유형에 맞는 증빙을 발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과세자면은 과세 상품을 취급하니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겠죠.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면세 사업자는 이제 면세 상품을 취급하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걸 발급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로 증빙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소비하는 사람, 지출하는 사람이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매하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의해서 유형에 따라서 무조건 증빙을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간이과세자일 때 이 증빙을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유불리가 좀 달라져. 이 법이 나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사실 좀 이렇게 부가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좀 부가세도 부담되고 이러니까 좀 영세한 사업자들은 부가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고 해서 만든 게 간이과세자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간이과세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잘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잘 안 해주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도 되게 낮게 해주고 환급도 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불리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간이과세자가 지출을 할 때도 증빙은 다 받는 게 원칙인데 안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어,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원래 일반 과세자 대 일반 과세자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한테 매입을 할 때 일반 과세자는 물건을 팔면 그 물건값의 10%를 무조건 부가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 과세자한테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하면 거기에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서 1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일반 과세자는 그 110만 원에 대한 뭐 증빙을 발급을 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던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던 신용카드를 결제해주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반 과세자는 100만 원은 자기 매출로 잡는 거고 나한테 받아간 10만 원을 부가세로 나라에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내가 이제 일반 과세자한테 거래하는 내가 일반 과세자라면 100만 원을 주면서 10만 원을 더 준 거를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세금 계산서에 물건값을 100만 원짜리를 샀고 부가세를 10만 원을 댔다라는 게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요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내가 냈던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과세자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부가세 달라는 대로 더 주고
뭐 10%더 주고, 그렇죠? 부가세 물건값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증빙을 받으면 돼요. 뭐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되고 현금 영수증으로 해도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내가 내는 그 부가세를 어차피 다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간이과세자일 때는 그렇게 부가세를 이건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거는 나의 사업자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일반 과세자면 나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부가세 10%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를 100만 원을 주고 물건값 100만 원을 주고 증빙을 받기 위해서 부가세를 10% 1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증빙을 받아도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거기 있는 부가세를 다 돌려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또는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부가세를 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 있잖아요.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 딱 그만큼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업은 간이과세자 그 음식점업은 원래 모든 그러니까 업종 불문하고 이제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율이 10%인데 간이과세자를 할 때는 업종에 따라서 이게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0.5에서 3%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업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이 1%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매출이 클 때는 되게 매출에 대해서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거니까 좋지만 이렇게 매입에 대해서도 똑같이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짜리를 매입하면 100만 원짜리를 매입하면서 부가세 10만 원을 내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받아도요. 일반 과세자는 그 10만 원을 다 돌려받지만 내가 간이과세자라면 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내가 음식점업이면 이 1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만 원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가세를 안 내고 그냥 100만 원만 내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유리한 거지. 왜냐면 10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더 내봐야 이 10만 원을 다 돌려받질 못하니까 만 원만 돌려받으니까 차라리 이 10만 원을 안 내고 그냥 100만 원만 내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면 10만 원, 9만 원이 이득인 거잖아요. 9만 원이 이득인 거기 때문에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증빙을 안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100만 원을 썼다는 거를 나중에 부가세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100만 원을 썼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거든요. 적격증빙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증빙이 없으면 부가세는 증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소득세는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 그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하는 가산세 2%만 내면 이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거를 거래를 했다는 다른 증거만 있으면 뭐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뭐 다른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그러면 2%만 내면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100만 원을 내고 정상적으로 증빙을 받기 위해서 부가세 10만 원을 내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10만 원을 냈는데 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9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고 반대로 100만 원을 내고 증빙을 안 받았어.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없죠. 근데 이거를 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 가산세는 100만 원의 2%니까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빙을 받지 않고 그냥 부가세는 넘어가고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2%만 내면 100만 원에 대해서 2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총 비용이 2만 원인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부가세를 내면 총 비용이 11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 원만 공제 받는 거니까 109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증빙을 받으면 7만 원 손해를 봅니다.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증빙을 안 받으면 7만 원 이익을 보는 거고 음식점의 경우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고민을 하죠. 매입을 할 때 증빙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다. 예,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비용이 안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참고해 주시고, 요거 관련해서는 요 내용을 사실 정리를 안 해드린 건 아닌데, 요 밑에 정리해 놓은 거에 FAQ 들어가시면은 여기 1번에 간이과세자 대 일반과세자 요거 한번 비교하면서 요런 내용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좀 밑에 내려가시면 요것도 있어요.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은 상대방의 불이익이 있을까? 요 내용.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간이과세자는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증빙을 발급받지 않고 그냥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증빙불비 가산세 내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제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상대방 내가 증빙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증빙을 발급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판 그 매출을 누락하겠다는 얘기라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많이 여쭤보셔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애매하죠. 이거는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냥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모든 거래에서 증빙을 받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냥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다 해주면 되잖아요. 면세사업자도 그렇고. 난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이게 부가세가 소비세인데 일반과세자는 그게 이제 사업용 지출이라고 해서 다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랑 면세사업자도 그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는 다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면세사업자는 아예 안 돌려주고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율만큼만 돌려주고, 이러니까 사업자들이 증빙발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렇게 됨으로써 매출이 누락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을 좀 더 볼게요.